호흡기 질환 중 이 아이부터 성인까지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비염에 대해서 한의사이신 원유근 수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수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 집 아이도 비염 때문에 참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예. 이 비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예. 지금 봄의 막바지 기간인 5월 첫 주입니다. 마른 땅과 나뭇가지에도 파릇파릇한 새 생명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형형색색의 봄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계절이자 봄의 불청객인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향기로운 이런 꽃가루도, 그다음에 뿌연 황사, 미세먼지도, 이제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 봄의 날씨도 전부 비염 환자들에게는 콧물과 재채기를 유발시키는 거기 때문에 더 괴로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제님, 태어령님께 내려받아 손가락에 감겨있는 조화 광채와 율려 삼신이신 마고 할머니께 전수받은 우주 빛꽃 설료화로 비염을 치유하는 수행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동방신선학교의 빛 치유 수행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시고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비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비염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그리고 이제 병증이 심할 때는 눈과 얼굴의 피부 가려움까지 이제 동반하는 비점막의 염증성 질환입니다. 비점막, 즉 코점막은 코로 들여마신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서 호흡기가 자극을 받지 않게 그게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먼지나 동물의 털, 그리고 꽃가루 등을 이걸 걸르고요. 그 다음에 콧물을 분비시켜서 코점막에 붙은 이물질을 씻어갖고 호흡기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비염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제 그 일상적인 양상에 따라서 급성 비염, 그 다음에 만성 비염, 위축성 비염을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급성 비염은 흔히 우리가 코감기라고 하는 감염성 비염이고요. 그 다음에 만성 비염은 이제 원인에 따라서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즘 환경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많은데요. 자, 이 비감염성 만성 비염의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이 알레르기입니다. 자, 알레르기 이외에도 해부학적인 원인과 호르몬 이상,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또 뭐 약물,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뭐 불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균 감염에 의한 급성 비염이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영양과 면역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반복적인 이제 비염이 생기고 만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비염을 살펴보면요. 자, 우선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데, 알레르기 비염은 코 점막이 특정 물질에 과민 반응, 즉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사람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데, 부모 중 한 사람에게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에 자녀가 알레르기가 있을 확률이 50%가 되고요. 부모 모두가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가 알레르기가 있을 확률이 75%에 이릅니다. 또 이제 진먼지 진드기, 그다음에 꽃가루, 곰팡이, 그다음에 반려동물의 털이나 비듬, 그리고 이제 곤충 부스러기, 뭐 음식, 그다음에 약물에 의해서도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오히려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에 의해서 뭐 어린 시절부터 여러 가지 뭐 미생물에 노출된 경험이 너무 적어갖고 알레르기 비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봄에도 증상이 심해지만 가을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봄철에 대기 중에 날아다니는 어떤 수목 꽃가루보다도 가을철에 이 잡초 꽃가루가 비염을 더 잘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봄과 가을처럼 이 환절기의 증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감기와 알레르기 비염을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자,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감기는 이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은 지금 일교차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고, 증상은 비슷할 수가 있지만 감기 환자의 콧물은 시간이 갈수록 누런색으로 변해갑니다. 그런데 감기보다 알레르기 비염의 지속 기간이 이제 2배에서 4배 정도까지 길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기는 보통 1, 2주 정도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호전이 되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사라지지 않으면 증상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자, 알레르기 비염은 알아본 사람만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증상은 보통 찬바람에 이제 발작이 한번 시작이 되면은 이제 재채기가 연달아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맑은 콧물이 나오고, 이제 심해지면은 눈과 이제 코가 이제 가렵고, 피부에 발진 두드러기가 나고, 더 심각할 때는 쇼크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생활 습관으로서는 일단 찬물을 마시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소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 다음에 환기와 청소를 자주 하고, 그리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고, 또 체온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알레르기 유발 요인을 피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후성 비염이 있는데, 자, 이런 비염들이 이렇게 만성화되어 갖고 염증 상태가 장기간 진행이 되면은 코 안의 점막이 두꺼워지고, 심하면은 코 가운데 뼈인 갑개골까지 두꺼워지는데, 이것을 비후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자, 점막이나 뼈가 두꺼워지면은 이게 숨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코막힘이 이제 악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할 때도 산소 공급이 충분히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외과적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맑은 콧물과 그 다음에 재채기, 그리고 이제 코나 눈을 비비는 증상이 더 이제 심한 데 비해서 비후성 비염은 콧물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코막힘이 주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축성 비염이 있는데, 보통 비염이 이제 콧물이 많은데, 이 위축성 비염은 이제 코 속이 너무 건조해서 콧물이 나지 않는 그런 비염입니다. 자, 위축성 비염은 주로 성인에게 발병이 높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을 하지만 그중 첫 번째 원인은 코 안의 점막이 습도 조절을 못하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은 코 안에는 이제 비강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고, 비강 측면에는 비갑개라고 하는 늘어진 콧살의 점막이 있습니다. 자, 이 비갑개 점막은 적당한 양의 이제 콧물로 이제 코 안을 촉촉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비갑개 점막이 줄어들면은 이제 코 안이 많이 건조해지면서 이제 위축성 비염을 앓게 됩니다. 자, 위축성 비염 환자들은 이제 코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시린 느낌을 이제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심해지면은 노란색 혹은 초록색의 코딱지가 생기고, 코에서 악취가 나기도 하고, 더 심하면은 코피도 나고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이 코뿐만이 아니라 목에서도 건조함과 이물질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시에 위축성 비염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코에서 나는 이 악취는 자기 자신은 이제 비염 때문에 정작 그 냄새를 잘 못 맡지만은 주변 사람들은 그 악취를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축성 비염은 비강 일부에서 흐름이 정체되고 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승화강으로 몸의 순환을 활성화시켜 갖고 몸속에 독소하고 노폐물을 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체온 조절력을 길러서 코의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회복하면은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비염 이제 환자의 상당수는 우리가 만성적으로 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비염이 심하다고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서 이제 비염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비염을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은 다른 질환까지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염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비염을 오래 앓은 환자 중에는 이게 두통하고 그다음에 수면 장애를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늘상 두통을 앓고 또 잠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이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특히 이제 수면 장애는 심혈관계 질환과 뇌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만성 비염이 큰 질병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이런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35.8%가 불면증을 앓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비염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2배가 높은 그런 숫자고요. 그다음에 수면 무호흡증은 7배의 차이를 보일 만큼 비염은 수면 장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비염은 이제 성장기의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크게 이제 미치는데요. 가끔 이제 비염을 치료하면은 잠을 더 잘 수 있기 때문에 키도 더 잘 크고 또 성적도 오를 거라고 얘기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콜롬비아에서 학생 1,109명을 대상으로 실행한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비염이 없는 아이들은 성적 우수가 27%,
보통이 65%, 미흡이 8%인데 반해서 비염 치료를 받지 않는 아이들은 성적 미흡이 무려 33%에 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염 치료를 한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성적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비염을 오래 앓은 분들은 거의 후각 소실, 감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후각은 이 뇌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자, 후각 신경세포가 감정의 뇌라고 불리는 편도체, 그리고 또 기억의 저장소라고 불리는 해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특정 냄새를 맡는 순간 그 냄새와 관련된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호시 약과대학의 시오다 세이지 교수는 기억과 냄새에 관한 정보가 대뇌 폐질의 같은 부위에 입력된다라고 하면서 시각과 청각에 비해서 후각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감각 기능이 떨어질수록 치매의 발병률은 높아집니다. 자, 2018년 1월 미국 노인의학지에 실린 논문에는 박하, 생선, 오렌지, 그리고 장미, 이제 가죽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5종류의 냄새 가운데 하나도 구별 못하는 사람은 5년 뒤에 거의 모두 치매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 후각 기능이 10%가 떨어지면은 치매 위험은 19%가 증가한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 감각 기능 이상을 인지장애보다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후각이 소실이 되거나 후각 감퇴가 되면은 치매를 알리는 조기 신호이기 때문에 만성 비염 환자들은 이런 부분들도 더욱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이외에도 만성 비염은 뭐 결막염, 이관염, 중이염, 인후두염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비침과 설료화로 이 비염에 대해서 자가치유 수행을 해볼 텐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염은 우리 삶의 질과 건강, 그리고 이제 미래의 삶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관리와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자, 비염 수술을 해도 재발하는 사람도 많고 또 약을 먹어도 장기간 먹다 보니까 약의 내성이 생기기도 해서 비염이 이게 불치병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비염은 이 체질과 면역 등 평소 건강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하면서 비염을 치료를 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화 광채와 설료화로 치유 수행을 할 때에는 관련 부위에다가 비침과 설료화를 제대로 꽂으면서 치유 수행을 하면은 더욱 효과가 상승이 되고요. 자, 그럼 먼저 코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 비전정이라고 하는 비강의 전반부가 있고 또 그 안으로 쭉 들어가면은 하비갑계, 중비갑계, 상비갑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기가 코 안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부분이 하비갑계인데 여기는 폐로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가 숨을 쉴 때는 2개의 콧구멍을 이용해서 쉬지 않고 보통 1시간에서 4시간 단위로 한쪽 콧구멍씩 번갈아 가면서 숨을 쉽니다. 자, 그때 숨을 쉬는 콧구멍의 비갑계는 이게 팽창이 되고요. 숨을 쉬지 않는 콧구멍의 비갑계는 수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건조하거나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은 이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팽창된 비갑계에 피가 몰려갖고 더 많이 팽창하게 되고 그래서 한쪽 코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비염 치료를 할 때 하비갑계만 이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코 안에 상중하, 비갑계 모두를 우리가 비침과 설료화를 심고서 그렇게 이제 치유 수행을 하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밸브는 코 안에 빈 공간 중에 위쪽에 위치한 좁은 길입니다. 이 비밸브 공간이 좁아지는 것을 우리가 비밸브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자, 코막힘, 그다음에 입마름, 그다음에 수면장애, 뭐 편두통 이런 것을 유발을 합니다. 이 비밸브는 외비밸브, 내비밸브로 다 나누는데 자, 이곳에도 비침과 설료화를 심고서 치유 수행을 합니다. 또 비염을 오래 앓으신 분들 중에는 코 안에 염증성 조직이 용종, 즉 이게 물혹으로 자라난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 표면이 물주머니처럼 매끄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마귀가 난 것처럼 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통은 뭐 이비인후과에서 코 내시경을 하면은 금방 발견할 수가 있고요. 자, 물혹이 있는 분들은 이 물혹을 없앤다고 생각을 하면서
비침과 선료화를 심고서 치유 수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유성 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비갑개골에도 비침과 선료화를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관인 부신과 생식샘에도 역시 여기에도 비침과 선료화를 심고서 치유 수행을 합니다. 자, 부신은 이렇게 보면은 좌우 콩팥 위에 이 고깔모자처럼 쓰여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한 3cm에서 5cm 정도의 이제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식샘은 남성은 고환이고 여성은 난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코만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폐를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법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이유는 코의 기능은 결국 폐의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폐를 튼튼하게 해주고 폐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면은 코의 건강이 보장되는 그런 원리인 거죠. 자, 한의학에서는 폐개교 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 말은 폐는 코를 통해서 입구를 열어놓고 있다, 그런 이제 뜻이죠. 즉, 폐가 호흡을 할 때마다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그 구멍이 바로 코기 때문에 코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라기보다는 폐의 활동을 돕는 보조적인 기관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폐의 기능이 원활하면은 코의 기능도 순조롭고, 또 폐가 상하게 되면은 기능이 약해지면은 코의 기능까지 장애를 받는다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자, 이 반대로 코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폐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코가 본래적인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폐가 코의 역할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폐주비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폐가 코를 주관한다. 자, 그렇게 해서 폐를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침과 선료화를 이제 코뿐만이 아니라 폐에도 같이 꽂아줘야 하는데요. 자, 왼쪽 폐와 오른쪽 폐로 나누어서 이렇게 꽂아주면은 아주 치유 효과가 좋은 결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비염은 우리가 근본적인 나의 건강, 이 면역력과 체력 강화, 그리고 이제 체질 개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정단 강화를 꾸준히 하고, 그다음에 면역력과 체력을 강화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비침과 선료화를 꽂아서 꾸준히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은 나의 몸이 근본적으로 건강해지기 때문에 비염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염 치료로 건강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폐가 튼튼해지고 활성화되면 코의 건강이 보장된다는 예.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많은 분들께서 신선 수행을 하시는 과정에서 비염이 자가 치유되었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럼 빛의 인간으로 나아가며 나를 자가 치유하는 신선 수행